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애덤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숀 레비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숀 레비 감독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작년에 개봉했던 프리가이가 국내 비평가들에게 꽤 괜찮은 평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접하지는 못하셨더라도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음직한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감독님의 이런 굵직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저는 애덤 프로젝트가 숀 레비 감독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굳이 필모그래피를 제가 막 뒤져서 연결고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님의 컨택트를 제작하신 게 숀 레비 감독님이더라고요. 그 영화 되게 좋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애덤 프로젝트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덕후의 끝판왕을 보여줄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보여서 그에 대한 리뷰와 함께 영화에 대한 약간의 비판의 면면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3명의 남성 구도가 중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여성 소과에 대한 이야기,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석, 캐치볼 장면의 의미, 반려견 이름 호킹과 모텔 이름 파인 리치 해석, 마지막으로 영화 속 언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애덤 프로젝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Stop the car. What? What? Stop!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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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Reverse! Laura, this is me. 애덤 프로젝트는 남성 캐릭터들의 서사를 중심에 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한 명의 악당 마야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은 처음과 끝에만 등장하고 주요한 사건으로 들어가면서 소거됩니다. 엄마 역할의 엘리는 사건에는 조금 비껴있는 인물이니 그렇다 쳐도 우리에게 가오갤 시리즈의 가모라로 익숙한 로라마저 생각보다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죽는 순간도 정확히 묘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애덤 프로젝트는 성인 애덤, 12세의 애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루이스를 주요한 캐릭터로 다루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 세 인물이 연대하고 서로를 위무하며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30년의 텀을 둔 두 애덤의 위상 차이가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애덤이 1년 반 전에 사망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미 죽은 아버지를 잊은 듯한 어머니를 다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인 애덤은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시간이 쌓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과거에 자신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후회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린 애덤은 어머니를 증오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반해 어른 애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둘은 결국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어른 애덤은 어린 애덤에게 어머니를 꼭 껴안아 주라고 말하고, 어린 애덤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실체를 언급하며 어른 애덤의 경종을 울리니까요. 저에게는 아버지 루이스와 두 애덤의 관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들의 구도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성인 애덤이 있는 것이죠. 영화는 마치 어린 애덤의 시점에서 성인 애덤이 2020년으로 불시착하니 어린 애덤의 시점이 현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사실상 성인 애덤이 현재 시점으로 보이는 것이죠. 영화의 진정한 시작도 프롤로그의 형태로 2050년도에 애덤이 마야의 부하들로부터 달아나면서 원모를 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애덤 프로젝트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나는 영화일 텐데요. 우선 어린 애덤은 당연히 나의 과거니까 과거라는 표현에 이물감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애덤의 만남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화의 끝자락 캐치볼을 하기 직전 성인 애덤은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30년을 도망쳤는데 결국 지금의 내가 제일 멋있다. 말하자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며 살던 한 인간이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그 시절의 나는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였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미래의 나인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려는 아들들에게 아버지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미리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가 바로 너희들이니까. 물론 내가 남긴 유산이 너희라는 희망이다 라는 뜻이겠지만 저에겐 결국 나와 너희를 일치시키는 대사처럼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애덤 프로젝트는 2050년의 애덤이 2022년에 불시착한 뒤에 면면들에서 성인 애덤을 아버지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인 애덤이 처음 발견되는 곳이 아버지의 오두막이라든지, 그가 아버지가 왕년에 좋아했던 컨트리 음악을 틀고 본인도 좋아한다고 말한다든지, 무엇보다 아버지의 옷을 입는 설정에서 루이스와 애덤 사이에 등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애덤을 본 엘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 남편도 그런 옷이 있는데 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증오하던 아들이 도착하는 미래는 결국 아버지의 자리
말인 것입니다. 성인 애덤이 12세의 애덤으로부터 가장 멀리 다뤄나려고 노력했다는 말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혹은 아버지를 마음 깊숙이 사랑하던 그 시절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1년의 시간 여행 끝에 애덤은 결국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애덤 프로젝트는 돌고 돌아 다시 아버지라는 기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근작 나이트메어 엘리와 주제적으로 공유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애덤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3명의 남성이 캐치볼을 하는 장면이 의미심장해 보이는 거예요. 3명이 주고받는 공은 회곡선을 그리면서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엮는 영화인 것이고 그것은 순리이니 과거의 나를 부정하지도 미래의 나인 아버지를 증오하지도 말지 않은 주제가 함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창하게 말해서 현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한 일의 결과이니까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영화는 남성들에게 비로소 여성들과 유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린 애덤과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인 애덤에게 위기 없는 사랑이 도착하니까요. You know what you have to do. Stop time travel from ever being invented. Boom. 챕터 2에서는 애덤 프로젝트 속 언어와 문자의 사용을 경유한 흥미로운 점과 비판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엽적인 측면이지만 글자의 쓰임에 대한 2가지 재밌었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반려견의 이름. 애덤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은 호킹입니다. 이를 영화의 장르와 결부시켜본다면 당연히 스티브 호킹 박사가 떠오르죠. 애덤 프로젝트는 SF 혹은 스페이스 덕후의 영화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요 캐릭터들도 이미 우주 비행선 게임 덕후, 과학 덕후 등등 본인들이 덕후라는 것을 자신있게 드러내고 그 덕후력으로 적을 처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호킹이라는 이름은 창작자의 개성이 어려있는 명명으로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단어는 2018년에 온 2명의 애덤이 묵게 되는 모텔의 이름입니다. 파인 리치라는 모텔인데요. 두 남자가 테라스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할 때 화면의 위쪽에 거대하게 파인 리치라는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파인 리치라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렉싱턴 카운티에 있는 타운이라는 지역 명칭으로 쓰인 것이겠지만 저는 리치, 그러니까 번역해서 능선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라스에서 앞서 언급드린 어린 애덤이 성인 애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의 진실을 파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이 둘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를 잇는 능선이 생기는 것을 은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다음은 영화 속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 프로젝트의 주제 중 하나가 언어를 경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에서 우연히 과거의 엄마를 목격하게 된 성인 애담은 이렇게 말하죠. 남편 상실에 대한 아픔을 아들에게 표현하시라. 의연하게 있는 게 좋은 듯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들에게 남편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사게 된다. 상처를 줄 수 있다. 즉 그는 언어를 사용한 표현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애덤 프로젝트의 단점 또한 언어에서 나옵니다. 바로 만연체의 대사들. 영화는 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말로 쉽게 설명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애덤이 타임슬립을 하게 된 이유.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된다면 미래의 나의 과거 기억 속에 지금 이 상황이 남아있을 텐데 그럼 모든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모순에 대한 설명. 마야가 2018년에 온 이유. 애덤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방법 등등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인물들의 약간의 유머 섞인 대사로 쓱 해결해 버리죠. 솔직히 이 대사들을 다 따라가는 것도 조금 버겁더라고요. 심지어는 따라갈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명 뒤에 놓인 최종 결과만 알아도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잉여로 느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만연체는 전체 리듬을 확확 떨어뜨려 놓으면서 영화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애덤 프로젝트는 간만에 방구석 1열에서 신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다 싶어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에 비해 많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애덤 프로젝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2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미래를 증오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지루한 만연체로 써내려 간다. 지금까지 애덤 프로젝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ommy. Family are all gathered in the drawing room. They are waiting.